산업혁명 지문 마지막 문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문단 남았고요. 산업혁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체 문단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although 절이 여기 classes까지, 그리고 주절은 many poor people continue to struggle 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연히 종속절보다는 주절이 주인공인 내용을 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지금 이 문단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제적 생산 능력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중산층과 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층민들은 계속 힘들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계속 힘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자, 그래서 보면 factory workers, 이제 대표적으로 노동자 계층이니까 이 poor people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런 위험한 조건,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됐고 엄청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챙겨가야 될 구문은 the standard of living, 생활 수준, 비슷한 말로는 the quality of life, 삶의 질, 이런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고, 이런 단어들은 improve나 아니면 뭐 enhance와 같은 그런 단어들이랑 자주 어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활 수준을 높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는 뭐 lower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뭐 낮추다, 감소시키다 라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for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의 for이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해 보면 교환의 의미일 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로 엄청나게 낮은 임금과 그들의 업무 시간을 교환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잘 보여주는 동사가 우리 pay라는 동사죠. A for B라고 나오는데, 뭐 단순히 그냥 이걸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교환의 의미로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pay A라고 하면 A를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지불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교환의 대가가 뭐냐? B로 나온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I pay 하고 이제 뭐 돈이 나올 수 있겠죠. $500 for a new iPa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자,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이런 악조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자, 이런 악조건. 근데 뭐와 함께 우리 along with는 같이 이제 동반되는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데, 엄청난 변화 속도와 함께 이러한 악조건이 fueled, 이 fuel이라는 동사는, 자, 이 fuel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사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연료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는 동사로 쓰여서 연료를 공급하다 또는 뭐 동력을 공급하다 라는 의미로 파워라는 단어 또는 drive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 파워나 드라이브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명사의 뜻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로는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어떤 연료를 공급하다 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가속화시키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뒤에 목적어가 opposition, 반대적, 어떤 반대를 가속화시켰다, 부채질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반대인지는 이 전치사 to가 연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opposition to라고 하게 되면 산업화에 대한 반대를 가속화시켰다 또는 산업화에 대한 반대에 불을 지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찬성이랑 반대를 얘기할 때 생각보다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가 누구냐면 이 for이랑 against예요. 뭐 against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반대의 의미랑 잘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전치사 for이라고 하는 애가 또 이제 찬성이라는 의미를 담당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비동사 플러스 for 아니면 against가 나와서 뭐뭐에 찬성하다 또는 반대하다 이런 의미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뒤로 넘어가서 a group of라고 하면 뭐 한 무리의, 한 그룹의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영국인 노동자들, 근데 어떤 노동자들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죠. 이 설명은 그 다음 동사에서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동사에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알려지게 되었냐면 러다이트라고 알려지게 된 노동자들 모임이, 러다이트라고 알려지게 된 이 노동자들의 모임은 영국에서 배를 짜고 이 직물을 생산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다. 또 다시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object to라고 해서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계화된 배틀과 직기의 증가된 사용에 반대하는, 쉽게 말해서 이런 기계들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many가 나왔는데 이 many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앞에 나온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수년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years는 그냥 오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썼는데 어디에다 썼다? 그들의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그리고 그들은 뭐가 두려웠냐면 숙련되지 않은 기계를 돌리는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를 앗아갈 것을 걱정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spend라고 하는 동사는 무조건 사용법을 익혀주셔야겠죠. 자, 얘는 목적어 그리고 여기 on이 올 수도 있고요. ing가 오는 애예요. 그래서 목적어의 목적어를 ing 하는데 사용하다, 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배우는데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robbing them of their livelihood라고 해서 rob이라고 하면 강탈하다, 빼앗다라는 뜻인데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빼앗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자, 몇몇 절박한 노동자들은 시작했는데 자, 뭘 하기 시작했냐? 우리 begin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ing 나와서 ing 하는 것을 시작하다. break into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break into는 깨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여기서의 into는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전치사였어요. 어디로 깨고 들어가다. 자, 공장 쳐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 여기서의 ing는 이 and가 연결을 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ing를 또 찾아주시면 돼요. breaking 그리고 smashing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으로 쳐들어가서 기계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를 먼저 익히고 들어갈게요. call이라는 단어는 A, B, after C 이렇게 구문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가 call A, B라고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잖아요. A를 B라고 부르다. 근데 after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C의 이름을 따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들 스스로를 러다이트라고 불렀는데 누구의 이름을 따서? 넷 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러다이트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때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단어도 after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 넷 러드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고 있었죠. 어린 노동자였는데 소문에 의하면 뭐뭐 했다고 1779년에 기계를 부쉈다고 알려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이제 이 루머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로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투부정사했다고 알려지다. 그런 소문이 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rumor, to do라고 하게 되면 A가 to do 하다는 소문이 있다. 이 정도로 구문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가 영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증가시켰음에도 그리고 중산층과 상류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층민들은 계속해서 살기 힘들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고 그 대가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았다. 빠른 변화와 함께 이러한 좋지 않은 조건들은 산업화에 대한 반대를 가속화했다. 러다이트로 알려진 영국의 노동자 무리들은 기계의 증가된 사용에 반대했던 영국의 노동자들이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썼고 그들은 숙련되지 않은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를 그들로부터 앗아갈 것을 걱정했다. 일부 절박한 노동자들은 공장으로 침입해서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다. 그들은 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들 스스로를 러다이트라고 불렀는데 그 러드가 누구냐면 1779년에 기계를 부쉈다고 알려진 그런 소문이 있는 어린 노동자였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weaver라든지 textile worker 또는 뭐 apprentice 이런 단어들을 제가 그냥 노동자로 퉁치는 이유는 노동자의 하위 단어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다 무슨 내용이었다? poor people이 계속해서 삶이 어려웠다라는 내용으로 전체 맥락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간에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mechanized looms and knitting frames 이런 거 다 지금 단어를 알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기계화된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그냥 기계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결국엔 지금 이 노동자와 기계들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문단이었으니까.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글의 마지막 문단이기 때문에 다른 문단들처럼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글을 마무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를 부수는 첫 번째 주요한 사례들은 1811년 N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러한 프랙티스는 나라 전체로 곧 퍼져나갔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려울 만한 단어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take place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 등이 발생하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practice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practice 하면 바로 생각나는 건 연습인데 사실상 이 단어는 어떤 행동을 그냥 실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practice라는 단어를 봤을 때 지금 그 맥락에서 어떤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 이걸 보시면 되는데 앞에 내용에서 뭘 한다고 했었죠? 기계를 부수는 그런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이 practice는 기계를 부수는 행위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기계를 부수는 것을 조금 사건 사고로 봤을 땐 그냥 그러한 사건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시위, 운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들, 그 노동자들은 공장들을 공격하고 불을 질렀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그들은 심지어 그 회사의 경호원들이나 군인들과 이 총격을 교환하기도 했다. 즉 총격을 일으키기도 했다.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라는 말이었어요. 결국에 여기서도 보면 그 노동자들이 일으킨 러다이트 운동이 어떻게 지금 심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구문은 want,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to-do하는 것을 원하다. 목적어가 이 투부정사의 동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멈추기를 원했어. 자, 그리고 여기 employer라고 하면 우리가 employee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다 라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employer 이렇게 이제 er이 붙게 되면 employer, 고용인 이렇게도 보지만 사용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피고용인은 뭐라고 하죠? 노동자라고 하는 거지. employee.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얻어가야 되는 구문은 stop ing라고 해서 ing 하는 것을 멈추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stop to do 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뒤에 오게 되면 to do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말이에요. stop to smoke라고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멈추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멈췄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stop smoking이라고 하게 되면 금연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개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나 영국 정부는 반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respond to라고 하게 되면 그 반응을 한 대상이 나오게 돼요. The uprisings라고 해서 단어의 느낌을 보게 되면 일어나는 건데 rising도 이제 마찬가지 올라가고 일어나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들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봉기, 반란 이런 거를 말할 때 쓰여요. 그래서 이러한 반란 행위, 뭐 봉기 행위 또는 이러한 어떤 시위 행위 이런 거를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한 방법이 뭔지 by ing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by ing 뭐라고 했었죠? ing 함으로써 라고 해서 방법을 말해준다. 그러면 그 반응을 한 방법이 뭐냐? machine breaking, 기계를 부수는 것을 punishable 이라고 해서 우리 punish가 처벌하다잖아요. 그래서 처벌이 가능하게 했는데 by death. 그 수단이 뭐였다? 죽음으로써. 즉 기계를 부수는 걸 사형으로 다스림으로써 이런 봉기, 반란에 대응했다라는 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the unrest라고 해서 이러한 불안인 건데 우리가 rest는 쉬는 건데 on이 붙게 되면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거를 뭐 political unrest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불안. 이런 불안은 결국에 정점에 달했대요. 정점을 찍었다. 1812년 4월에 그리고 그때 즉 1812년 4월이 언제인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왼절이 뒤에 나왔어요. 일부 러다이트들이 were shot, 총에 맞았다는 거죠. 공격을 하던 중에 어디를 공격했는지가 on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H라고 하는 장소에 공장 공격을 하던 중에 러다이트들이 총격을 맞았던 그때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말이었어요. attack on, 어디에의 공격.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러다이트들, 즉 노동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리고 수십 명이 were hanged라고 해서 우리가 hang이라고 하면 그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단어예요. 교수형에 처해졌거나 아니면 운반되었다라는 거죠. 옮겨졌다. 그러면 보내졌다라는 건데 어디로 보내졌냐? 목적지가 지금 제가 있는 여기 호주로 보내졌다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813년에 러다이트 저항 운동은 여기서 이 resistance는 이 practice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러다이트 운동은 had all but vanished라고 해서 우리 all but은 거의란 뜻이에요. all but 거의. 그래서 거의 vanish 사라지다 이런 거니까 사라졌다라는 말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를 부수는 첫 번째 주요한 사건들은 1811년에 일어났다. N이라는 도시에서. 그리고 그런 운동은 곧 나라 전체로 퍼졌다. 기계를 부수는 노동자들은 공장을 공격하고 불태웠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경호원들이나 군인들과 총격전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사장님들, 고용인들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러한 반란 행위에 대응했는데 대응 방식이 기계 부수는 것을 사형으로 처벌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렇게 대응했다. 이러한 불안은 마침내 1812년 4월에 정점에 달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부 노동자들이 총에 맞았다. H에 있는 공장을 공격하던 도중에 그 다음에 다른 노동자들은 체포되었고 그리고 수십 명이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호주로 유배 보내졌다. 1813년쯤에 러다이트 운동은 거의 사라졌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 하나를 꼼꼼하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지문 하나에도 배울 게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처음에 기본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IELTS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서 나왔던 구문들과 단어들은 다른 지문에서 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꼼꼼하게 복습을 한 지문이 10개 정도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못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런 문장 구조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산업혁명 지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의 지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